자, 2차 전지주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도 그랬고요. 뭐 5월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했죠. 지금까지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정책주 기준에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자동차 2차 전지 이쪽에서 가장 강해요.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 기준에서는 하나솔루션 오늘 뭐 사상 최대치 실적 내주고도 일단은 어찌됐든 혼란세가 있어요. IR이 2시부터 있으니까 2시 이후에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방향성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 위주로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간네. 우리는 코스모 신소재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삼성 SDI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쪽의 흐름들이 뭐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들여다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기준에서 삼성 SDI 지금 뭐 10월 들어서면서의 기준 음? 어마어마하죠. 바닥 대비해서 34%를 들어올렸어요. 10월 달에만. 그러니까 오늘 오버슈팅 나오면서 제대로 터져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뭐 오늘 기준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타트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누적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은 좀 더 긍정적일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뭐 10월에만 30%. 그러니까 2차 전지 대형주들의 기준이 다 움직였는데 일단 물적 분할한 LG화학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 흐름에 크게 연동되지 못하고 대신에 LG화학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이 상승 잉태화 기능. 어제 기준의 상승 잉태형에 대한 그 긍정적인 해석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거래가 여전히 역시나 실리면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그 수익 범위를 낸 거는 일단은 뭐 포스코 케미칼도 34%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렇게 해서 26% 에코프로가 조금 아쉬운 거죠. 에코프로가 10월달에 가장 강했었는데 10월달에 가장 강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27%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15만 원 돌파 그 이상의 그 추세 강화 수급 개선 폭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뭐 있을 거로 보여주고. 그럼 여기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강했던 처음부터 강했던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봉 기준의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오늘 움직임 폭의 기준인데 여기도 상승 잉태화 기능의 기준. 그죠? 그리고 일단 포스코 케미칼도 상승 잉태화 기능의 기준. 그리고 에코프로도 상승 잉태화 기능의 기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요. 얘는 뭐 이렇게 수정 차트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주가전으로 놓고 보시면 여기도 상승 잉태화 기능. 다 4대 천왕 캔들이 다 나와 있어요. 주봉의 기준에서 전부 지금 말씀드린 주봉을 장중에 잘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주봉에서 다 잘라주세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자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봉 자르실 때는 매직 시그널하고 주봉을 자를까요? 아니면은 수급을 놓고 자를까요? 매직 시그널을 놓고 자르죠. 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추세 부분, 매직 시그널 거래량 그리고 시장 지수 그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 대부분의 이제 그 강세를 띠는 2차 전지는 이렇게 돼 있고 거래대금 둔화되고 미끄러져 있는 쪽 세비캠
그리고 성일하이텍,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이제 뭐 오늘은 탄력을 받습니다만 코스모화학 이런 쪽에는 다소 좀 못 미치는 흐름. 결론은 이제 극대형주 기준에서 2차 전지도 다 흐름이 나왔다. 우리가 세 종목을 들여다봅니다. 2차 전지의 기준에서 실질적인 범위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극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뭐 그래도 LG화학도 나쁘진 않죠. LG화학을 어찌됐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LG화학은 그 저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LG화학은 일봉, 얘만 일봉. 그렇게 해서 짧은 구간으로 조금 하셔도 돼. 일봉의 경우 LG화학은 10월 이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종가 기준에 잡아주시고 종가 기준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설정 범위는 어떻게 잡을까요? 주봉 기준에서는 기간 설정 범위를 일단 요렇게 소나 모멘텀으로 이제 자르는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잡죠. 뭐 6월 말 7월이니까 6월부터 7월부터 잡을까요? 7월 1일부터 해서 7월 첫 주부터 해서 7월 첫 주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군들,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기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두 가지를 놓고 볼 거예요. 하나는 수급 범위, 하나는 캔들의 기준에서의 범위. 그래서 일단 이 캔들 지수, 캔들 기준에서는 여타 종목군들이 다 이렇게 움직임을 줬어요. 여타 종목군들이. 그렇게 해서 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의 기준형. 그래서 이 상승 형태 확인형이 뜨고 나서 OMA, 20MA 부딪히는 요 정도 수준의 편입 설정 범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그 실질적인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가 요자락이 되는 거죠. 요자락. 요 봉의 기준에 크로스 발생된 기준에 거래가 그래도 OMA, 20MA 거래 수반돼 있는 그 수준의 범위.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다소 중립성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게 거래가 이제 내일까지 해서 초대량으로 터져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OMA, 20MA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중립이다. 근데 우리는 매수로 설정을 한다. 그 이유는 뭐 전체적인 정책 보는 거고 수급 보는 거고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하면서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실질 편입의 기준이에요. 매직 시그널 매수자인 전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요자락은 상승 잉태형의 기준에 중립의 자락의 기준. 그죠? 그래서 중립의 자락의 기준은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한 번 더 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시면 이제 캔들 패턴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별 두 개짜리의 상승 잉태형의 패턴에 삼선 전환도를 활용한 부분까지로 다 놓고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을 중립의 기준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상승 잉태형 설정 범위의 기준. 그렇게 된다면 편입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 요 정도.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의 변형형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설정 범위까지 들여다보시는 걸로. 그리고 요 기준도 여기서는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히는데 앞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장악형의 모양새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중립의 기준 거래가 제한적이다. 자,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의 설정 범위 요금 다 상승 잉태 확인형을 뛰어넘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캔들 3개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까지 놓고 봐요? 그렇죠. 삼선 전환도의 묶음 형식의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아주 이쁜 모습에 좋은 위치에 미국의 정책 그리고 동종 업종, 동종 섹터, 동종 종목군들의 초강세 거기에 이제 수급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신나는 일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꺾여져서 우리랑 디커플링 상태로 맞춰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증시의 추세 강화 지속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흐름 디커플링 상태만큼의 추가 3%대 이상의 추세 강화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누적 수급 범위까지를 같이 놓고 볼 텐데 월봉에서 수급이 나오나요? 이게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데 이 월봉 기준에서는 어느 선까지를 들여다봐야 될까요? 2020년 이후의 설정 범위 월봉까지 놓고 보기도 그렇다. 그죠? 매집에 대한 범위 기준인데 이 부분을 그냥 주봉에서도 추가적으로 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의 그 연단위의 기준 혹은 4월의 기준, 3월 말부터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뭐 여기서부터 잘라서 놓고 보시죠. 그래서 주봉 조금 전에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의 설정 범위를 잡아놨는데 이 기준을 종합주가 지수까지 같이 들여다 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이 주봉에서는 갭에 대한 설정 범위도 좀 놓고 볼 겁니다. 이 갭에 대한 부분이 직전 고점 요 라인 앞전 라인까지 다 뚫어줘야 되는데 갭에 대한 목표는 추 설정으로 잡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다면은 상승 형태 확인형의 요자락과 추가 자락 그러니까 요 위치의 캔들 이 부분을 넘겨가는 캔들 패턴의 기준 이 패턴 범위에서 수급이 유입되어졌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 3월 말일의 기준에 누적 수급 범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를 우리는 설정을 하고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이 있다 보니 손바뀜의 수급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뭐랄까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월등한 추세 강화의 흐름을 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범위가 있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위치의 흐름이 되는데 수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수급이 유입되는 상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 우리는 상승 형태 확인형 변형형 삼선 전환도 활용하는 흐름 그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의 우위로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거는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의 그 편입 강도를 강하게 거래 터트리고 양봉이니까 잡아들였었다 한다면 그 다음에 흐름이 이제 시장의 급격한 조정에 연동됨으로써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원활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낭패를 보시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흐름이 됐죠. 추후의 흐름에 요자락의 양봉이 떠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수급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또 실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매집이 단행돼 있는 종목이다. 근데 왜 공격적인 매수 강도를 들이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쉽게도 수급은 유입되고 있었는데 9월 중순 이후에 이제 수급도 주춤거리는 상태 속에서 거래가 급감을 했죠. 그래서 거래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급 범위의 흐름을 앞세워서 대처하기보다는 거래의 흐름 범위를 놓고 보면서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9월달 그 이후에 8월 중순 이후 사실은 폐배터리 관련된 그 흐름으로 2차 전지가 다시 부각이 됐죠. 8월 중순 이후가 되는데 얘가 이제 폐배터리로 연동된 게 아니라 코스모 화학이 폐배터리로 이제 연동이 됐었고 그리고
8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8월에서도 거래가 수반되는 위치. 그래서 요자락의 흐름과 단기 변동성의 흐름은 요자락의 흐름과 그리고 요런 때 기준에서의 흐름. 이 종목을 우리는 이제 그 펀더멘탈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펀더멘탈 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중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종목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추세 추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월등히 원활하게 대처하셨다면 더 좋았을 종목이고요. 압박링 같으신 경우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가셨던 상황이 되죠. 과도하게 밀렸었어요. 좀 9월 중순 이후에 요자락의 조정은 굉장히 좀 심하고 과도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바닥 인식 잡히고 되돌림의 흐름 중립 내지는 매수의 기준 그리고 매수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5MA, 20MA 결과론적인 부분이 되긴 합니다만 이 정도 범위의 기준 추세 추이 그리고 장합형의 기준에서의 이 정도의 기준 추세 추이 그렇게 되고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이라는 점 주봉에서의 패턴을 확인하는 거고 거래 수반된 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향된 또 2차 전지 전체 종목군들의 초강세의 흐름 특히 이제 대형 2차 전지주들의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폭이 뭐 상당하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일봉하고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 봤고 분봉은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거래 대금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아주 크게 육박돼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다시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6월달에 5만 원 미만에서부터 이게 이제 7만 원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7월에 접근했다고 치고 그때가 이제 9월 중순, 10월 초순이랑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접근을 해서 7월에 접근해서 7월, 8월 그리고 9월 초순까지 기준까지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5만 원 이하에서 7만 원 넘겼으니까 최소 40%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8월 10일 날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때일 거예요. 아마 저 기준이. 그때 이제 압박님은 차익 실현 일정 범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범위 기준에서 9월 그 8일 날 10월 8월 10일 9월 8일 날 제차 아마 사상 최대치 고점 7만 원을 그때 넘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또 압박님은 추가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9월 말 10월 초에 무지하게 무너졌죠. 얘뿐만 아니라 뭐 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들여다봤던 포스코 케미칼까지도 고점 대비 14조를 넘는 종목이 20% 이상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반적인 이제 조정 쭉 나오고 그리고 돌리는 흐름에서도 강하게 돌린 거는 이제 뭐 10월 저점 대비해서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PM 이런 순서대로 강하게 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렇게 그 거래를 올려드리다가 어제도 코스모 화학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모 화학 부분이 시가총액이 1조 미만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정도로 거래가 둔화돼 버렸어요. 예? 거래 둔화되고 주가도 밀렸고.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00만 주가 터져야 일단은 2천억 수준의 대금 거래량이 설정이 되니까 추세 강화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200만 주, 1000억만 넘겨도 된다. 그 기준까지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거래가 더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전략에서는 빼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간헐적인 변동성의 확장일 때 우리는 매매 사인을 별도로 좀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이때가 이제 신고가 나올 때예요. 그리고 이때도 신고가 나올 때고. 그래서 주리에 달린 자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을 때 6월 말 7월 그래서 7월 초부터 세 번을 팔고 사고 하실 정도로 이제 뭐 충분히 매매가 아주 원활해지신 거죠. 뭐 그전에도 매매를 잘 하셨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교육 받고 공부하시고 뭐 그렇게 기준이 잡히신 걸로 생각합니다. 케빈 선생님께서는 9월 말 전에 9월 중순 이전이 되겠죠. 그 정도 수준. 그래서 그때 들어가신 6만 1,000원대 물량 7만 500원 찍고 밀렸으니까 적지 않은 조정이어서 이제 분할 매수 기준 잡았지만은 거기서 더 밀려버렸잖아요. 7만 원 찍고 5만 원이 깨졌어요. 이건 참 뭐, 아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에 조정이 나오면 시장의 연동폭이든 아니면 개별 조정이든 변동폭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탄력을 받을 때 문의를 주셨는데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거래가 원활하지만 뭐 꼬리 달리거나 했을 때 눌렸을 때 차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짧게 좀 차익 실현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뭐 재편입 하셨겠죠. 우리 절반 갖고 계시고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추이 추세 부분이 긍정적이다. 저평가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평가는 일단 아니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실적이 뭐 어찌됐건 사상 최대치 저평가는 아닌데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차 또 2차 전지 이런 부분의 매출이 크게 상향이 되고 실적 영업이익률 순이익 부분이 크게 상향이 된 거죠. 다만 저평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5만 원, 또 5만 원 이하 5만 원, 5만 원 초반 뭐 또 8월 달에 개장 전 계속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 드리고 10월 달 기준에서도 뭐 6만 원 이하, 6만 원 초반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을 잡아서 올려 드렸어요. 아쉬운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거.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 먼 옛날의 시점인데 6월 14일 그리고 6월 24일 이럴 때도 샛별형의 기준이 잡힌 그런 흐름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자락에서부터 쭉 뻗어 올라온 저게 이제 사실 전체적인 추이 추세의 범위의 기준점으로 놓고 볼 때 조금 전에 이제 잘라드린 그런 내용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악형이 뜨고 주봉에서 보실 때 장악형이 뜨고 장악 확인형이 형성되고 꼬리 달리고 차익 실현하고 재차 장악형이 형성되고 그 기준의 거래가 좀 많이 아쉽다 이런 표현을 드렸고 수급 범위 명확하게 좀 해석하면 좋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여전히 6월 달이고요. 요게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던 9월 초순까지 기준.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9월 13일까지인데 다시금 보시면 얘가 주식수가 3천만 주뿐이 안 돼요. 예? 3천만 주인데 3월 이후 3월 31일 이후로 보시면 50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매수가 된 거죠. 3일은 3, 17% 정도, 16%대. 근데 이제 고물량이 일정 범위는 이제 좀 출하됐어요. 그래서 3월 31일부터 전 거래일까지 보시면 이건 안 자릅니다. 장 마감에 어차피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70만 주, 370만 주. 아까 그 500만 주의 기준은 어떻게 잡혔던 걸까요? 잠시만요. 500만 주가 아니라 그쵸? 370만 주고 이게 왜 여기서 코스모 신소재가 22일 9월 13일까지 500만 주가 안 나올 텐데 어찌됐든 뭐 새롭게 올려드리면 되고 그래서 300만 주 때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천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12% 적지 않은 매집입니다. 적지 않은 매집이에요. 9월 초순에
어느 위치에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500만 주 기준이 잡힐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나 시세가 다시 반등으로 나오는 구간 뭐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결론적으로 370만 주 12%대의 물량을 개인들이 뺏긴 상태에서 기준이 잡힌 거고,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5만 5천 원 정도의 개인들이 뺏긴 걸로. 그럼 이번에 조정받았을 때 5만 원 이하 됐을 때 상당히 기회가 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자 문자까지 다 포함을 해주세요. 오늘자 문자 PPT 주세요.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는 이렇게 매집의 규모까지 우리가 같이 설정을 해서 들여다봤고 전략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했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평균 단가 이런 부분,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68,000원은 다 넘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 기준은 이제 오늘은 안 잘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하반기 포트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기 7월부터 해서의 누적 수익 21%. 오늘 하이닉스가 굉장한 수모를 겪고 있는데 4분기 뭐 적자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과도한 좀 해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 에코프로를 편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15%, 10월 이후, 그러니까 10월부터 4분기부터는 2차 전지 비중을 4.6%로 좀 줄여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주력주의 설정 범위 잡아놓고 2차 전지의 편입 기준 설정할 때 우선순위에는 코스메 신소재는 좀 밀립니다. 근데 이제 뭐 매매가 원활하시고 편입 여력이 좀 월등하시다면은 주력주 또 2차 전지에서 주력으로 편입해 놓은 에코프로, 또 그 다음 순위 포스코 케미칼, 또 11월부터는 포스코 케미칼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고, 하여간에 그 이외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라든가, 아니면 내가 봤더니 뭐 코스모 신소재 누적 수급이 에코프로의 7%보다 포스코 케미칼의 5% 수준보다는 월등히 높다, 나는 이게 더 좋다 라고 하시면 개별 기준 잡으실 수 있죠. 자,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함께 강연회도 즐기시고, 그리고 수익도 같이